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다시 만났네요. 저는 71살의 동네 의사입니다. 여전히 일요일마다 골프를 치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무릎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뻐근하고 허리가 조금 뻣뻣하게 느껴지셨나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마치 벽돌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느껴졌나요? 네, 그 기분을 압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20년 전에는 가슴에 이상한 두려움을 느끼며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인가? 오늘이 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날인가? 라는 생각이 들곤 했죠. 무섭죠? 하지만 저는 지금 71살, 여전히 환자를 보고 여전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비밀스러운 약초 알약을 드시나요? 비싼 비타민을 복용하시나요? 아니면 유명인의 운동 루틴을 따르시나요? 저는 항상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런 것들 전혀 아닙니다. 사실 진실은 훨씬 더 지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저는 몇 가지 간과하기 쉬운 몸의 부분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것들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솔직히 말해서 80대에 접어들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손주들과 뛰어놀지 않고 외출하지 않으며 하이킹도 춤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누워서 걱정하게 됩니다. 내일 깨어나지 않으면 어쩌지? 저도 그런 밤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년 동안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날카롭고 기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실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너무 나이가 많고 뻣뻣하고 피곤해서 지금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변화를 주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벨을 켜두시면 다음 내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진정한 열쇠가 될 수 있는 4가지 신체 부위와 단지 하루에 5분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진솔하게 말씀드릴게요. 6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특히 우리 같은 나이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몇 가지 간단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몸은 마치 오래된 동네처럼 몇 가지 주요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지점들이 막히면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에너지, 기분, 질병에 대항하는 능력. 하지만 그곳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얼마나 젊게 느낄 수 있는지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4가지 부위로 좁혔습니다. 4가지, 4가지만 매일 조금씩 신경 쓰면 좋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단지 몇 분의 진정한 관리로 여러분의 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4가지 부위, 즉 허벅지 안쪽, 겨드랑이, 허리 아래, 그리고 두피에 조금의 사랑을 주면 단순히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체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혈관, 신경, 림프절이 모두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면 면역 시스템, 혈액순환, 심지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 제가 알죠.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사람들은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린 의사 선생님, 진짜로 매일 두피를 마사지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몇 년 전 타이완 치아이에서 은퇴한 우편 배달원인 황 씨를 만났습니다. 78세였고 그는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 보였습니다. 그의 발을 확인해 보니 피부가 갈라지고 건조하며 발가락 사이에 염증이 있었습니다. 허리도 나무판처럼 뻣뻣했습니다. 저는 그의 일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 매일 씻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씻는 것만 했지 스트레칭도 마사지도 순환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잘못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위들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비누와 물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부위들이 신경 말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이를 반사요법이라고 부르며 전통 중국 의학에서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발만 해도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발은 마치 제2의 심장처럼 혈액을 몸속으로 다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그 혈관들이 게을러지면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혈압이 변하며 심지어 수면 질도 나빠집니다. 허리 아래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아픈 부위가 아니라 균형과 이동의 중심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나머지 몸이 따라잡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건 단지 노화일 뿐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타이완의 병원에서 실시한 많은 연구들은 이 부위에 대한 부드러운 관리, 즉 열 패드, 가벼운 마사지, 그리고 움직임이 실제로 기분, 수면, 심지어 음식 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보충제나 기기를 고집합니다. 저는 그에 대해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몸의 기본적인 관리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기초를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삶도 다릅니다. 타이페이의 은퇴한 사무직 직원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허리 통증을 느낄 수 있고, 윌린에서 농사일을 하던 사람은 무릎이나 발에서 더 많은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경과 관계없이 이 네 가지 부위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간단하고 보편적이며 효과적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에 한 가지 부위에 집중해야 한다면 어떤 부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 부위인가요? 아픈 허리인가요? 아니면 몇 년 동안 제대로 마사지 받지 못한 두피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너무 나이가 많거나 너무 늙거나 너무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5분과 약간의 호기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곳에서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거의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바닥입니다. 네, 여러분의 몸에서 하루 종일 조용히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부분입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무게를 지탱하는 부분이죠. 일상에 쫓기다 보면 이 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 뻣뻣함을 느끼거나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발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화롄에서 은퇴한 버스 운전사인 치우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발을 무시해 왔습니다. 그는 농담 삼아 내 발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역할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가락에 저림이 느껴지고 밤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후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니 그의 하체 혈액 순환이 약해지고 발가락 사이의 피부가 지속적으로 습해져서 경미한 곰팡이 감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놀랐던 것은 상태 자체가 아니라 단지 2주간의 발 관리 후 얼마나 기분이 좋아졌는가였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정기적으로 씻고 잘 말린 후 자기 전에 따뜻한 참기름으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하루에 10분씩 다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수면이 개선되었고 경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에 가는 길에 10번마다 앉아서 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오해받는 부위인 겨드랑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드랑이를 땀이나 더도란트와 관련해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겨드랑이는 땀을 흘리는 불편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장 해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아오리의 은퇴한 교장인 리엔 이모는 20년 넘게 계절성 알레르기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마다 그녀는 항히스타민제를 마치 장을 사듯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녀를 검사했을 때 겨드랑이 피부가 붉고 약간 부풀어 있으며 림프절이 단단하게 만져졌습니다. 사실 각 겨드랑이 아래에는 20개 이상의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 림프절들은 몸의 면역 시스템의 고속도로의 일부로 노폐물을 걸러내고 백혈구를 생성하며 시스템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림프절들이 막히거나 자극을 받으면 몸은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적인 습관들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땀을 맞거나 모든 박테리아를 죽이는 강한 더도란트는 좋은 향기를 줄 수 있지만 몸의 자연적인 정화 시스템을 방해합니다. 감염이나 경미한 염증은 불편할 수 있지만 때로는 몸이 청소를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가리거나 너무 강하게 억누르면 독소가 더 깊이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누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4단계 루틴을 추천합니다. 첫째, 피부를 벗겨내지 않는 부드럽고 무향의 비누를 사용하세요. 둘째, 목욕 후 항상 이 부위를 잘 말리세요. 특히 타이완의 습한 기후에서요. 셋째, 강한 스프레이는 피하고 베이킹소다와 약간의 코코넛 오일을 섞거나 낮 동안 따뜻한 물로 헹구는 자연 대안을 시도해보세요. 넷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매일 아침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의 평평한 부분을 사용하여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이 간단한 방법이 림프 흐름을 자극하고 부위를 부드럽고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리엔 이모는 이 방법을 2달 동안 따랐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을 항히스타민제 없이 보냈습니다. 그녀는 더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며 심지어 수면도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많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저는 항상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부 민감성, 지속적인 알레르기 또는 의학적 상태가 있다면 스스로 진단하지 말고 의사나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제가 나누는 조언은 영감을 주기 위한 것이지 적절한 의학적 지침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바와 같이 매일 조금씩 관리하고 간과된 부위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와 편안함, 자신감을 가지고 나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겨드랑이나 발의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였나요?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건강에 중요한 동반자로서요. 오늘 밤 차 한 잔과 함께 앉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일 아침 샤워 후에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화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벅지 안쪽, 특히 서해 부위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부풀거나 밤에 저림이 느껴지거나 엉덩이 깊숙한 곳에서 불편한 긴장을 느낀다면 이 부위가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타이 중에 은퇴한 사서인 청 씨를 기억합니다. 71세였고 그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다리가 부풀어 오르고 종종 발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확인해 보니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고 거칠었습니다. 표면 아래의 림프절은 단단하고 가벼운 압력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고 확실히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간과 신장에 부담이 있다는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최적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 부위는 필수 혈관, 림프 채널, 신경 경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응용의학에서는 이 부위의 림프 흐름이 막히거나 느려지면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다. 혈액이 고이고 독소가 몸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성 피로가 찾아오고 다리가 벽돌처럼 무겁고 소화가 이유 없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서양 의학에서도 이 지역의 림프 순환과 몸의 해독 시스템, 특히 간 기능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 부위를 관리하는 데 고급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구에게나 나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일 미지근한 물과 부드럽고 향이 없는 비누로 씻습니다. 문지르지 말고 부드러운 손으로만 다루세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잘 말리고 통기성이 좋은 면 속옷을 입어주세요. 꽉 끼거나 합성 섬유는 피하세요. 피부가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 씨의 경우 매일 저녁 몇 가지 가벼운 다리 스트레칭을 하고 그 부에 간단한 자기 관리를 하게 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잠이 더 잘 오고 저림이 사라졌으며 어느 날은 싱글벙글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를 찾지 않고 일주일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일관성과 배려로 이루어진 작은 루틴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진단하지 마세요. 저림 피부 변화, 수면 문제를 느낀다면 의사나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들이 진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높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등과 두피입니다. 이 두 부위는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뇌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척추를 따라 있는 근육과 두피의 피부와 조직은 머리로 가는 혈액 순환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들이 긴장하면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혈액이 뇌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은 흐릿하고 건망증이 심해지며 심지어 약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타이난의 메이 이모는 75세로 점점 더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이름을 혼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뭔가 더 나쁜 것의 시작인가요?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검사했을 때 그녀의 등에는 긴장이 분명히 느껴졌고 피부 아래에서 팽팽한 로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피는 건조하고 딱딱해 보였으며 유연하고 따뜻한 표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혈액이 뇌로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제가 수년간 사용해온 루틴을 보여주었습니다. 샤워 후 몸이 아직 따뜻할 때 부드러운 긴 손잡이 브러쉬를 사용하여 척추 양쪽을 따라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주세요. 강하게 하지 말고 가볍고 꾸준한 리듬으로요. 그 후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 하는데 2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세요. 관자놀이에서 시작해 목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순환을 자극하고 근육을 풀어주며 뇌가 깨어있고 맑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향을 제공합니다.
메이 이모는 이 루틴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생각이 더 맑아지고 이름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법 같았나요?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혈액순환입니다. 그것은 관리입니다. 그것은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기억 문제 또는 심한 허리 통증이 있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 신경과 의사, 물리치료사 또는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모든 사람의 몸은 다르며 적절한 검진이 더 안전한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언제 진정으로 자신의 등과 두피에 주의를 기울였나요? 외모가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해서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하루의 전환점, 명확함, 자신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게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진정으로 두피를 만져보았나요? 샴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보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피를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라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두피가 뇌를 새롭게 하고 생각을 맑게 하며 심지어 기억력을 높이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몇 년 전부터 저는 두피 마사지를 일상 루틴에 추가했습니다.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긴 하루를 보낸 후 머리가 무겁고 흐릿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과 저녁, 저는 단지 5분을 투자해 손가락으로 두피 전체를 천천히 마사지합니다.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제 두 손만으로 작고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요. 저는 항상 머리 뒤쪽, 즉 두개골의 기저부와 목이 만나는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그곳은 중요한 혈관이 뇌로 가는 혈액을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이 얼마나 깨어있고 생기 넘치게 느낄 수 있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은 뇌로의 산소 흐름을 지원하여 집중력, 기분, 심지어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타이완 전공대학교 병원의 신경과 의사들에 따르면 두피 자극은 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으로의 혈류를 개선하여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최근에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단어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는 시작하기에 가장 쉬운 곳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 마사지는 좋은 샴푸와 잘 어울립니다. 천천히 하세요. 손의 따뜻함을 느끼고 그 간단한 관리의 선물을 자신에게 주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머리를 씻는 것이 아니라 뇌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두피 작업을 마친 후에는 척추에도 사랑을 주세요. 척추를 에너지의 강처럼 생각해 보세요. 이 강이 뻣뻣하거나 막히면 아래쪽 모든 것이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먼저 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리고 앞으로와 뒤로 기울입니다. 그 다음 어깨를 크게 둥글게 돌리며 팔을 늘어뜨립니다. 만약 몸이 뻣뻣하게 느껴지면 상체를 부드럽게 좌우로 기울입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혈액이 흐르도록 충분히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피곤하거나 허리가 긴장된 날에는 누워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평평하게 누워서 무릎을 들어 올리고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간단하지만 허리를 유연하고 깨어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오일이나 크림을 사용해 척추를 마사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대로 닿기 힘들 정도로 피곤할 때는 예전에 배운 팁을 사용합니다. 테니스 공을 양말에 넣고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서 천천히 등을 굴리는 것입니다. 이는 긴장 완화에 놀라운 효과가 있으며 밤에 더 잘 자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난토 후에 은퇴한 도자기 예술가는 이 방법을 몇 주 동안 사용한 후 허리 통증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더 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이름을 혼동하지 않게 되었고 독서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와 같은 작은 것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종종 간과되는 신체 부위에 주의를 기울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더 깨어있고 더 안정적이며 더 자신을 느끼고 싶다면 머리와 척추부터 시작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압박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천천히 반응하도록 하세요. 오늘 우리는 종종 간과되는 4가지 부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많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뻣뻣하거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피곤함을 느낀다면요. 하지만 믿으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한 번에 한 부위에만 집중하세요. 월요일에는 발을 돌보세요. 수요일에는 겨드랑이에 신경 쓰세요. 금요일에는 허벅지 안쪽에 사랑을 주세요. 일요일에는 등과 두피에 몇 분 더 투자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한 번에 한 걸음 하루에 한 번, 각 루틴은 약 5분 정도 걸립니다. 화려한 기계나 특별한 약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 차를 마시며 발을 마사지할 수도 있고 저녁 뉴스 보면서 다리를 스트레칭할 수도 있으며
샤워하면서 등을 브러쉬할 수도 있고 잠자기 전에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문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상의 리듬의 일부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조용한 관리의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80대와 90대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일을 하지 않고도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일관성 있게 몸을 돌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타이난의 우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93살인 그는 이러한 작은 일상 습관을 6달 동안 실천한 후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불안정했던 수면이 깊고 평화롭게 바뀌었고 정원 문을 지나치지 못하게 했던 무부처 사이터 무릎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공원에 미소를 지으며 지팡이 없이 걸어갑니다. 그가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이었습니다. 몸에 두 번째 기회를 주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91살이지만 여전히 아프고 느린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하고 집 뒤 언덕을 하이킹하며 야시장에서 손주들과 함께 지냅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지만 시작할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을 여러분의 시작으로 삼아 보세요. 4가지 부위 중 하나에 집중하세요. 본인이 맞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한 정보를 주었거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그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계속 배우고 싶다면 꼭 따라와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을 유지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자신을 잘 돌보세요. 해야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린 의사입니다. 평화와 힘, 그리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곧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